실전 행사 MC 7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행사 멘트 작성법, 그리고 진행 요령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행사의 MC로 섭외가 됐습니다. 사전에 원고를 받아서 당일 진행만 하거나 직접 행사 원고까지 작성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후자를 훨씬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어법에 맞고 내 입에 잘 붙는 멘트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즉, 남이 써준 어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원고를 수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느니 처음부터 내 스타일대로 이 멘트를 작성하면요, 원고를 숙지하고 암기하는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수가 높아지겠죠. 제가 부산 광안리 바다축제 사회를 보게 됐을 때 그 주최 측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일 와서 진행만 해주실 거면 70만 원 드리겠고, 그런데 원고까지 다 함께 작성을 해주신다면 140만 원을 주겠다. 당연히 나의 다재다능함도 선보이고 또 같은 행사로 2배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후자의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내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죠. 저는 예전에 이 어떤 음악회 행사 진행, 그리고 대본 작성을 함께 맡은 적이 있는데요. 공연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자 성악가가 독창을 해요. 그 후에 남자 성악가가 그 무대에 합류를 해서 중창이 또 이어져요. 그런데 제가 괜히 여자 성악가가 무대에 머물러 계시는데 나가서 한마디 하고 퇴장하고 또 남자 성악가가 들어오느니 그냥 마이크 온만 시켜서 살짝 그 목소리로만 곡목 소개 정도 하고 바로 남자 성악가가 이제 무대 잘 하시고 두 분이 다 퇴장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등장해서 그 곡목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 주최 측에 적극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반영이 됐고요. 결과는 MC의 불필요한 등장도 막을 수 있었고 또 청중들에게도 어때요? 무대, 그 공연의 흐름을 깨지 않아서 훨씬 좋았다는 거죠. 즉 무대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한 저도 이런 공연을 보는 눈, 기획, 구성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행사는 제 기억에 잘 남아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멘트 작성하는 방법을 좀 잘 익혀 놓으셨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재다능한 MC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월 한낮의 H 콘서트 프로그램 미리 보시고 대본까지 써오라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메일부터 한번 볼게요. 실제 그 행사 주최 측에서 보내오신 내용입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부 공연 담당 땡땡땡입니다. 저희 콘서트 오는 11월이 51회입니다. 매달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라는 가치를 내걸고, 가치라는 말 맞을까요, 여러분? 기치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공무원, 홍보 담당 직원분들은요,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비표준어나 비문,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종종 쓰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원고에 옮겨 적지 말아야겠죠. 멘트 수정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저희 콘서트 프로그램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문의사항 문제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또 완성되면 멘트 한부 저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프닝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요 방금 이 담당자가 준 정보 중에 이번이 51회다라는 정보에 착안을 해서 숫자 51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예시 멘트 한번 보시죠. 한낮의 H 콘서트.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주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1월에 이렇게 멋진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오늘 한낮의 H 콘서트가 어느덧 51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50일이란 숫자가 참 특별한데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몇 %의 확률이 있으면 도전하시나요?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딱 절반을 넘어선 숫자 51. 그 1이란 차이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과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땡땡 기업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란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H 콘서트 역시 지금까지 51번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음악으로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썼나요? 숫자 51의 의미, 그리고 주최 측에 대한 덕담, 좋은 말을 많이 썼죠. 그래야 이 담당자님도 좋아하시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무대 보시면요. 그 아카펠라 그룹 젠틀맨 싱어스예요. 아카펠라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연애 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연애 편지 이런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참 호기심을 갖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키게. 아카펠라 그룹인데 웬 연애 편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윽할까요? 아주 감성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연애 편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연애 고수가 쓰는 편지는 사랑이란 말을 하지 않고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고 하죠. 아카펠라 역시 소통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 어떤 악기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인간의 목소리로만 소통과 교감이 갖는 의미를 역설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관객들이 그래서 연애 편지 얘기했구나 이렇게 빠져드실 거예요. 체코에서 온 아카펠라 그룹 젠틀맨 싱어즈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 등장하는 쪽으로 손 동작, 아이 컨택트도 해주시고 미소 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후멘트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즉, 한 무대가 이제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고 바로 다음 무대 소개하고 이렇게 되면 공연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본 무대에 대한 소감 살짝. 인간 목소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건 음악의 영원한 숙제라고 하죠. 그런데 방금 이 아카펠라 들으면서 저는 그 답을 찾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방금 이런 부사어가 들어가면 저 진행자가 저 멘트를 미리 집에서 써서 연습해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구나. 관객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근데 방금 이거 들으면서 저는 그 답을 찾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들 그 답이 뭘까 궁금해 하실 때 인간의 목소리에는 끝이 없다가 정답 아닐까요? 네, 이렇게 살짝 의외의 답변 해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 A Time for Us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제로 한 영화 중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1968년작의 주제가였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한 팀이 3-4곡 정도를 부른다고 할 때요. 3-4곡을 미리 다 이렇게 소개하실 필요 없어요. 첫 곡 정도만 소개하고 무대가 끝난 후에 방금 들으신 노래는 어땠다. 이렇게 후에 소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화해 주세요. 당시 줄리엣 역의 15살 소녀 올리비아 하스의 그 청순한 미모가 아직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텐데요. 그녀가 여러분 51년생입니다. 이 멘트를 보세요. 제가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죠.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재미가 있거나 정보가 있거나. 사람들이 TV를 보는 이유도 정확히 이 2가지입니다. 웃고 싶어서 혹은 새로운 정보, 도움되는 소식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둘 중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나이로는 환갑을 이미 넘어 칠순을 바라보네요. 그럼 사람들이 감탄하실 걸 벌써 그 아리따운 여배우가 칠순이야. 하지만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줄리엣으로 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해주세요. 계속 그분 나이 많아요.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참 영화는 끝나도 영화 속 배우는 그리고 그 음악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영화 배우 이야기하다가 곧 이제 영화 음악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브릿지를 잘 만들고 연결하는 것이 멘트 쓸 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196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0개 부문을 수상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틀리는
그 단어인데요. 부문을 수상한 명작이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영화 음악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매번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관객은 사실 알아서 박수를 참 잘 치시거든요. 매번 똑같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늘 또 후멘트 하실 필요 없어요. 아, 방금 모음 좋았습니다. 아, 방금 들으신 노래 이럴 필요도 없고요. 바로 이제 다음 노래 소개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제로 한 아주 유명한 교향곡을 함께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텐데요. 이 멘트를 작성하면서 가장 좀 신경 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시작부터 자, 다음 곡은 베를리오즈의 극적 교향곡입니다. 이러면 관객들 역시 내가 또 모르는 노래 나오는구나. 클래식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 이러면서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스토리,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야기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프랑스의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학생 시절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고 줄리엣 역의 배우를 열렬히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의 연애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파리 최고의 인기 배우가 무명의 작곡가를 상대할 리 없었겠죠. 실연을 당한 베를리오즈. 얼마 후 이 노래를 써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2년 뒤 그녀와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노래 직접 확인하시죠. 이러면 관객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처럼 이어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멘트가 필요합니다.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궁금증,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음악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결국에는 인터넷, 서적을 통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 무한한 정보 중에서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관객이 이 무대에 집중할까? 더 관심을 갖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줄까입니다. 베를리오즈의 극적 교향곡 중 한 대목 땡땡땡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것도요. 땡땡땡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화하세요. 멘트를. 늘 박소연님입니다. 뭐 박수로 맞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음성을 뭐 박수로 청해 볼까요? 다양하게 종결어미 처리해 주세요. 자, 다음 보세요. 이 곡을 작곡한 베를리오즈는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멘트를 쓰고자 행사 담당자님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알아서 써달라.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거고요. 인터넷에 정보를 찾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베를리오즈라는 이 작곡가는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전혀 못 쳤대요. 두 번째, 음악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쟁취했지만 음악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 결혼이 깨졌다. 이혼남이 됐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대본 구성을 했어요.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던지면 이제 청중들이 왜?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겠죠. 실제로 그는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몰랐다고 하니 놀랍죠. 그런가 하면 음악으로 사랑하는 여배우를 쟁취했으나 음악 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둘의 결혼 생활 그리 행복하지 않아서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까 전부터 쭉 이어온 스토리의 결말까지 이제 충격적인 결말이 나왔어요. 사랑은 쟁취하기도 어렵지만 지켜가기는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메시지까지 하나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킬 앤 하이드는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리의 여자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내면을 지닌 여주인공 루시의 노래 지킬 앤 하이드 중 시작해 새 인생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클로징이에요. 노래가 주는 감동과 힘을 여러분 모두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은요. 제가 음악회 사회를 보면 자주 활용하는 멘트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 행사 MC가 되셨을 때 초반 1, 2년 정도 좋은 멘트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면 그게 다 나의 콘텐츠, 재산으로 쌓여서 나중에는 이런 사회 멘트 작성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빨리 아주 질 높은 그 원고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귀에 들리는 것은 곧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음악의 허공은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힘, 그리고 위로가 돼주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11월 보내시고요. 땡땡 기업과 함께하는 H음악회는 다시 한번 이 주최 측, 이름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행사 개최하는 이유,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회사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노출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최 측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 MC 사회 잘 보내, 이런 거 끝까지 한 번 더 잘 챙겨주세요. 땡땡 기업과 함께하는 H음악회는 다음 달에 다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최 측에서 기분 좋아서 다음 달에도 또 행사 의뢰하지 않으시겠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박은주였습니다. 이렇게 나의 이름도 한번 홍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들 원고화하는 더 구체적인 스킬, 핵심 요령들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